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삼익비치 재건축 관련해서 소유하고 계시는 분을 한번 모시고 삼익비치 재건축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려고 지금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일단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제가 이 전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도 하시고, 또 제가 인터뷰하는 데 대해서 나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인터뷰를 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은 안 나오지만은 네네.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저는 삼익비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반 조합원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삼익비치가 이제 이 부산의 재건축 대장주지 않습니까? 네. 대장주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재건축 조합인데,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먼저 된 게 이제 분양가. 네. 일반 분양가는 4,900만원, 네. 조합원 분양가는 4,500만원 이래가지고 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직접 거기 소유하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대부분 조합원들은 저희 아파트의 가치가 적어도 평당 1억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억 이상 기본, 적어도 1억 5천까지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분양가의 낮고 높음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새로운 일반 분양이 거의 없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굉장히 최고의 디자인으로 아파트를 뽑아내고, 그걸 위해서 각자의 집에 필요한, 공사 비용을 서로 부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없는 부분,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에 있어서 그 높고 낮음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 4,500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금은 없다, 그 부분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이제 1대1 분양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 참여할 거는 아닌 걸로 제가 보이는데, 네. 4월 3일 날까지 이제 그 동의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조합원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께서는 제출할 겁니까? 네, 당연히 제출할 거고, 제출하고. 아마 제출을 하지 않는 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예상하고 다 있습니다. 대부분 낸다, 네. 그래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처음에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이게 이제 현금 청산한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거기 사시는 거주민, 제가 거주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거주민 하면 되겠죠. 조합원이라고 해요. 네, 조합원께서는 이제 내는 분이 대부분일 것이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감정평가액이 3천만 원인데 현금 청산했을 때, 네.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 그죠? 그 감정평가액이 작게 나왔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작게 나왔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이 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의견이 좀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선은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주 좋은 부산에서 최고,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아시아 최고, 우리는 세계 최고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천혜의 입지잖아요. 삼면이 바다에 나와 있으면서 이 정도 대도시에서 많은 이제 그런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는 장소에서 한꺼번에 또 뷰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분당, 그 평당, 그 감정평가액이 작게 나왔지만 그게 만약에 일반 분양이 많아서 그 다른 손해로 다가온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어떻게 보면 n분의 1로 같은 모든 조합원들이 같은 비율로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설계비부터 공사비에 있어서 빠져나가는 돈 없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비용을 부담하고 그 아파트를 지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조합원께서는 몇 평 소유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25평 소유하고 25평 소유하고 네. 계십니까? 그럼 거기에 어떻습니까? 이거 국평형이 34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민평형. 네. 거기 세대수가 3천 가구 네.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비율이 국평형 이상이 많습니까? 그 밑에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예, 말씀드리는 거죠. 한 비슷합니까?
국경 이하의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3분의 알고 1. 있습니다. 예, 예. 분명히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맞고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담금에 있어서 상당한 비율이 저희가 기부 체납 비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기부 체납이 그래. 그게 얼마나 되죠? 저희가 20%로 알고 있고요. 20%. 보통 일반적인 서울시 재건축의 그 재건축 기부 체납의 비율은 보통 한 15% 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신에서도 처음에 16.5%로 기부 체납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사업을 지원을 해가면서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부산시에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는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의 측면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모든 건설과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명히 작은 평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거 부자 아파트다 뭐 이러면은 우리 이것도 해달라 이것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좀 시나 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선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서울을 갔을 때 제가 뭐 잠실이나 이쪽에서 전세로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럼 집주인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명절만 되면은 시골에 잘 다녀오세요 이런 말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어서 모든 지방의 모든 도시들은 시골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마린시티가 들어서면서부터, 마린시티의 그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면서부터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은 시골이 아니더라, 거긴 정말 멋있는 관광도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부산의 이미지가 거듭났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집을 짓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기부 체납 비율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관광 도시로서의 명성도 높일 수 있는 지역이고, 2030 이제 엑스포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랜드마크로서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더군다나 저희가 뭐 기부 체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기부 체납의 비율을 넘어서면서까지 굉장히 자기 재산의 20%를 국가에 바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건데, 그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완화된 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이 부담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혜택도 좀 누릴 수 있고, 또 그런 광안리에 굉장히 멋있는 천혜의 이런 명소를 갖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멋있게 이렇게 랜드마크로 변화시키면서 시민들과 합류해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그 많은 기부 체납 비율 20%를 먹임으로써 저희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국가에 납부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분담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 시행 변경인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산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관광도시입니다. 저희는 생산을 통해서 그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떤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고 멋있고 뭔가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요소들이고, 그 도시가 좀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자본을, 거대한 자본을 들여가 2조가 넘는 그런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이렇게 분담금을 갖다가 17평, 25평 이런 작은 평수들이 그렇게 많은 돈, 10억씩의 돈을 더 내가면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자 단지다, 너네는 돈 많이 내도 된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써 그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결정한 그 기부금이죠. 기부 체납이라고 해서 일종의 기부금이죠. 기부금인데 그 부분은 글쎄 어떻게 결정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너무 높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기부 체납 비율을 훨씬 더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설계 업체가.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1신서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근원으로 됐다가 근원에서 다시 이제 그게 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1신에서는 이제 조합원이 요구하는 설계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지가 됐다고 일단 언론에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1신과 저희 관계는 고객과 그 건물을 설계하는
분의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집을 뭐 어떤 방향으로 짓자던가 고객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이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신 측에서는 저희가 2년 이상 이 설계는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10년 전 그런 트렌드에 가까운 설계였고 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2030 그 이상으로 나아갔을 때 미래의 부산이라는 큰 도시하에서 굉장히 랜드마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 꿈꾸는데 사실상 실내 구조라든가 전용률 측면에서라든가 많은 부분이 조금 80년대, 90년대 아파트에 가까운 그래서 조금 더 그 요즘 시대의 그런 이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수정하려고 노력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계속 없다고 얘기하면서 무작정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그게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다른 설계의 여지가 없을지에 대해서 MAP라고 하는 그 설계 팀에다가 컨설팅 의뢰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실제로 불가능한지, 설계 변경이 불가능한지, 우리 니즈에 맞는 거, 우리 니즈도 새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전용률 부분, 그리고 천정구 부분, 그리고 또 설계 뷰라던가 전 세대가 오션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불가능한지 충분히 컨설팅을 했고 컨설팅 결과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설계 업체로들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그 전용률 부분이나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다는 대부분의 설계 업체들부터 컨설팅 결과를 듣게 되었고 그 결과를 근거해서 1신 설계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해지가 됐고 투표 결과도 압도적으로 된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근원이 이제 그래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5일 전 11일 날 됐는데 근원은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16일 날 이제 결정이 되기를 직원 숫자를 허위로 이제 보고를 했다. 뭐 그런 나왔는데 그 전말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건원이 처음에 문제가 된 거는 사실은 직원 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친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 기존에 받은 인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설계를 의뢰한 입장이고 그 설계 인가 부분에서 시간을 지연 없이 절차대로 빠르게 진행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기존 설계 인가의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 부산시 그 사업 시행 인가의 그 세부 지침에 보면은 뭐 타워형은 몇 호 조합으로 한다거나 뭐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복합형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존 인가 받은 부분이 8호 조합, 그 한 아파트 안에 8개의 세대수가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고 저희가 받은 사업 시행 인가의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연 10호 조합으로 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이 이제 건원이 뭐 설계료 비가 싸고 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됐을 거라는 그런 오보가 났었는데 사실은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많은 조합원들이 좋아했던 부분은 모든 평형의 세대에게 골고루 아주 공평한 방식으로 대칭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바다뷰를 제공한다는 점이 그 부분이 장점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일렬로 많은 그 동들을 일렬로 대칭 방식으로 내려놨는데 그게 10호 그러니까 한 아파트 안에 5개, 10개의 호실이 있는 방식인데 그게 일반적인 복합형 건물에서 부산시에서는 마린시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10호 조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보통은 상업지에서도 8호 조합, 저희 같은 경우는 3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고 대신에 저희는 이제 3면이 바다다 보니까 다른 부분 주거 지역보다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8호 조합까지는 승인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10호 조합이라는 잠깐만 8호 조합은 뭐고 10호 조합은 뭐입니까? 한 아파트 타워 안에 타워나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몇 호 조합을 한 그 아파트 동안에 한 층에 몇 개의 세대가 들어가냐를 기준하는데 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과문했어요. 그래서 그게 8호 조합일지 10호 조합일지 뭐 그 이상일지를 10호 조합이면 좀 넓어지겠네요. 아주 길어지는 조합이죠. 그러니까 길어지면서 아주 비스듬히 사이뷰가 조금씩 오션뷰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 동간거리도 굉장히 좁으면서 그 사이 뒤쪽에 있는 호실은
바다뷰가 나오는 동네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사이뷰밖에 누리지 못함으로써 언뜻 보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낮은 질의 퀄리티의 조망을 부여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에 있어도 지연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합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표결에서는 많이 받았다, 그죠?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은 1등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건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 사실은 이제 그 건원이라는 업체를 제가 이거 뭐 다른 부분의 명예를 훼손을 하게 될까봐 이거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 K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K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꼭 되어야만 한다고 굉장히 목소리 큰 한 분이 주장하시는 분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분이 단체 문자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보낸다거나 우리가 분담금이 과도한데 K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경우에 분담금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다거나 조금 이게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보내는 있었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투표가 사실은 공정을 했었는지, 모든 분들이 그런 K 업체의 장점과 단점, 그런 위험 부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설계 변경,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걸 갖다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포부는 크니까 저희 경쟁자는 이제 압구정 현대라고 생각을 하고, 압구정 현대가 저희와 거의 동시에 설계 업체를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구역 같은 경우는 4개월의 기간을 부여를 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 크신 K 업체를 굉장히 주구장창 미는 분께서는 한 달이면 그 설계가 다 가능하다, 한 달도 안 걸려서 가능하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줘서 업체들에게 들어와라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분이 1년 이상 K 업체와 이렇게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조합원의 니즈가 어떻고 이렇게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미리 준비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사실은 조금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줬을 때 우리나라 1위 업체인 사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많은 질문을 하셨었고, 저희 설명할 때 뭐 2달을 줄 수 없겠느냐, 설계가 한 달은 좀 부족할 것 같았는데 2달까지는 불가능하다. 설계가 한 달 여유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 근데 달 조금 큰 아파트에 한 달은 좀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도 이게 정말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입찰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일단 그분의 주장이 강력하게 받아들여져가지고 한 달 내로 모든 설계사들이 한 달 내로 설계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고, 거기에 응한 업체들이 이제 5업체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 제가 볼 때도 한 달이면 좀 그거 하다. 그래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삼성도 아닙니다. 있고 저희 업체가 그 기간이 짧아서 안 들어온 건 아닙니까? 물론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1위 업체인 사무가 안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2위 업체인 해안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해안이 들어왔었고, 4위 업체인 ANU가 들어와 있었고, 그거는 12 정도 업체인데, 저는 이거는 최근에 순위 문제니까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 수위 말씀이에요. 업체들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분명히 좀 더 기간을 많이 줬다면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게 보통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죠. 이거 분명히 공공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도 50년, 100년을 봤을 때, 이건 랜드마크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공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수익률만을 생각을 한다면, 제일 효과적으로 많은 집을 쑤셔 넣는 그런 일자형 건물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손이 봤어도 멋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고, 광안리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아주 멋있는 랜드마크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했던 그런 선인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그 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해지가 됐고, 해지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숫자를 허위로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게 규정에 어긋났다. 그렇게 해지가 된 건데, 그건 맞죠? 저희가 잠시만요. 잠깐만 될까요?
저희가 적격 심사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저희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전자 조달 시스템 나라 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업체별 평가 점수표를 첨부를 해가지고 적격 심사 방식으로 저희가 점수를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과 협회 등록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 그리고 신용평가, 가격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누구인가 거기에 따라서 기호를 다르게 매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된 업체가 건원이 1번으로 되어 있고 이 붙임 자료가 저희 총회 자료에 이렇게 정기총회 자료에다가 이렇게 모두에게 배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굉장히 어르신이 많이 있는 단지입니다. 아주 젊으면서 돈도 잘 벌고 이런 그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지만 사실 이제 분양 당시부터 해서 저희 할머니, 아버지 세대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공존하는 단지거든요. 그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점수를 보면서 저기 조합에서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했는데 건호는 100점이구만 이렇게 하고 기호 3번 해야는 기호는 3번이고 이 친구는 95점이구만. 그러면은 이제 적격 평가의 기준에서 100점짜리가 잘 조합해서 잘 평가를 해가지고 100점에 했구만.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면서 권한을 뽑는 인원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투표를 하나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조합에서 많은 수의 그 입찰에 있어서 이런 적격 평가 시스템을 이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적격 평가 점수표를 만든 그 입안자나 아니면 이 작성자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공정한 점인지.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도 저는 거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하여튼 간에 지금 뭔가 뭐랄까 직원 숫자가 그 150명밖에 안 되는데 700명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 20점 만점에 만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자기평가표라고 해가지고 예. 업체가 직접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허위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 입찰 자격이 무효화되고 선정입이나 계약을 한 경우에도 무효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기로는 협회 등록 수가 이 직원 수를 이게 20점이 만점이 된다고 하면 좀 아무래도 입찰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거나 이런 좀 의도가 일단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있는 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권한이 이제 이렇게 해지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2등을 했던 ANU가 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또 공모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시 입찰 공고를 내고 기존 업체들과 새로운 업체들이 다 같이 입찰에 참여해서 2개월이라든가 좀 합리적인 기간을 둬가지고 다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근데 기간을 조금 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총회를 한번 하는데 5억이라는 비용이 드니까 비용 측면이라든가 시간을 좀 절약하는 면에서는 2위 업체를 선정에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사회나 그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조금 결정이 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서 이제 그 방식을 찾겠다, 그죠? 네, 지금은 맞습니다. 크게 그렇게 1위 업체가 탈락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그 규정은 특별히 없다, 그죠? 우선은 저희가 그런 입찰 부분에 있어서 공법인에 가까운 지위에 있다고 이렇게 다른 분께 자문을 받았어요. 그 경우에 이제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위 업체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2위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의원 회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대의원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대의원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몇 분이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맞습니다. 몇 그건 명 가려합니다. 그건 이제 일반 조합원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깊이 그런 세세한 건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2등이 되든 아니면 싫어하든 그거는 이제 자기 대의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될 거고, 그죠?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쭤보면 권한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끝나고 난 뒤에 잘못된 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네. 그럼 뭔가 이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사전에 조합에서 거슬리지 못하고 허위로 제출한 부분은 간단하게 보면 그 직원 등록 숫자 몇 명이냐고 딱 그 권한 건축조합에 그 조합의 협회 같은데 대한건설협회는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그걸 놓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책임 소재를 묻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또 조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분명히 실수를 했을 때 덮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뭐 그거 알아봤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용기 있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서 이렇게 수정을 해나간 측면에서는 또 그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자기평가서라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업체들이 제출하는 거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에다가 그 저희가 추가적인 기간의 증가라던가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걸 물어야 되고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ANU라는 2등 업체에서 네.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네. 확인을 하니까 사실하고 다르더라 이랬댔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에서 자기가 자백을 했다는 건 아닌 것고 자기들은 엔지니어링하고 두 개 합쳐서 내가 했다. 네. 근데 그 두 개가 각각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네. 규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근원이 더 부도덕한 부분이 더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조합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맞아요. 당연히 필요 신경을 써야 없는 돼요. 비용이 들 필요도 없고 지금 총회를 한다 그러면 거의 3억 든다 그랬습니까? 뭐 얼마 든다 그랬죠? 뭐 제가 알기로는 5억이라도 5억이니까 5억이면 그게 적은 돈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또 조금 문제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네.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래되면 근원이나 일시는 지금 법정 소송이 좀 붙어가 있잖아요. 네. 가처분까지도 뭐 하고 있고 그는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억울하다 하면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법을 좀 아신다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상 건어는 저희의 입찰을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좀 입찰방해죠. 선사적으로, 그건 문제가 처벌받아야 되죠. 될 부분이고, 그렇지.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합리적이고 빠른 이제 절차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간의 합의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어는 저희 그 조합의 사업을 굉장히 방해를 한 거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뭐 건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좀 두둔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절차를 지연시켜서라도 건어를 원하겠다 하는 조합원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 전체의 사업을 진행의 측면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근원에서 토백을 해서 절반 가까이를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를 좀 받았고 한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조금 어떻습니까? 조합원에서 서로 좀 이렇게 나는 이쪽 지지한다 저쪽 지지한다 하면서 갈등이 빚을 소지는 없습니까? 분명히 저희 많은 업체들이 있었고 장점도 많은 업체고 2위 업체, 4위 업체도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다들 장단점이 확실했어요. 뭐 특징도 확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조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큰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주의의 거의 약간 실험 장소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20대 30대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거의 90 노인이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다양한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도 굉장히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이 가치관과 저 가치관이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진행됐다고 하면 그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은 이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 공정하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기 가치관과 틀릴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수긍을 하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조합원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 조합원께서는 예.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몇 년 뒤에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게 가장 희망사항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모든 업체들로 설계 업체들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그 플랜을 짜와달라. 월 단위 그리고 년 단위로 플랜을 짜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행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비추어 봐서 일반적인 그 업체들이 제시한 기간이 보통 15개월에서 조금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15개월이면
뭐죠? 뭐가 15개월이죠? 사업 시행인가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새롭게 네. 이제 설계업체가 바뀌었을 때, 그 일단 15개월. 저희가 한 15개월 정도는 사업이 조금 지연될 딜레이 거라는 된다. 걸 이해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저희는 뭐 적어도 2030 엑스포 전에는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입주 그렇게 2030이 지금 핫 이슈니까. 네, 맞습니다. 돼야 그 되고.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또 이제 공적인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분담금이 아까 네. 조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만은 네. 시간이 지나면 네. 입주할 때쯤 되면 분담금이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 공사비가 좀 분담금 늘어나고 부분에 보니까.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분담금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이잖아요. 그 큰 비용이죠. 뭐 그게 정말로 제일 이슈 같은데. 합리적으로 책정이 됐다면은 저희가 감당을 하겠다. 뭐 그 국가에 부담할 부분도 정말 합리적이고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감당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이제 다 관련 업무를 하시는 법무사님이라던가 이렇게 관련자분들과 좀 검토를 해봤어요. 저희 정비 사업비 이제 사업 시행일화 당시 기준으로 해서 정비 사업비 그 산출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상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의 그 주거지로서의 기본이 갖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재개발 같이 이제 난개발로 이렇게 저렇게 된 경우에는 그 기본 시설부터 다시 완비를 해야 되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설들은 기반 시설이 거의 다 갖춰진 와중에서 거기에다가 새 집을 짓는 데 불과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비 기반 시설 비용이라든가 뭐 인입 공사비라든가 지작물 이설비라든가 뭐 또 몇 가지 한 11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건축에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연구를 많이 했었네. 네, 제가 이제 저희 집이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연구해줘, 자기 집인데. 네, 저는 이제 부산에 제가 내려온 지 몇 년이 됐는데 부산에 와서 딱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집은 저는 삼익비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돈을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잘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부담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안 내야 될 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10몇 가지 항목을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 다우라고 하는 정비업체 그 사장님과 함께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에서 조금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산에 불과하다. 실제로 집행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계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너무 과도하게 해놨지만 분명히 조절이 될 것이고 재개발에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이제 부분에서는 좀 삭제를 해주겠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우라는 정비업체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저희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각 분야의 또 전문가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다우라든가 조합 측에서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속이 터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수긍을 하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금융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자 같은 경우에 대여금 금융이자라던가 이주비 이자라던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과도한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죠. 이 정도보다에는 좀 상당하게 어려울 정도의 이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담금의 비율이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런 그 대출이 실행이 된 건 아니고 점점 더 이제 미국에서의 미국 연준에서의 이자의 그런 조정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좀 더 경기가 나아지고 상황이 바뀐다면 좀 분명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 저는 또 긍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비업체에서 지난주에 네. 지난번에 그 총회를 해가지고 네. 그 건설업체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그 네. 회의에서 정비업체가 이제 발표를 하기를 이게 이제 청구를 좀 높이고 네. 이자를 좀 낮게 되면 지금 6몇 프로 네. 7% 되는 걸 3.5% 내리고 네.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를 좀 올리게 되면 평당 분담금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 금리가 내려가면 4,200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그 설명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도 뭐 분담금이 그렇게 내려가면 조합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회의 때 박수가 나오고 앉는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이 설계업체가 또 이제 청고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60층입니까? 하여튼 69층인가 그 70 몇 층을 좀 올릴 수도 있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층수 그렇죠. 그 층수 높이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좀 부담이 줄고 저희가 사실은 그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걸 기준으로 하면 최고 높이 198m만 나와 있지 그 높이 기준에서는 평균 높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막 그 이하로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일신이 지금 69층인가 그러다 있고 다른 쪽에서는 더 올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설계 회사에서 5군데서 다 그렇게 72층 이상을 올리겠다고 제안을 한 걸로 그때 설명해서 나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그건 뭐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 네. 제가 이제 그 조합원이 아니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설계가 변경이 좀 되고 하면 상당 부분 분담금이 좀 내려갈 수 있다. 분담금이 내려갈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는 일반 분양을 최소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반 생각하고 분양이 있어요. 지금 거의 없는 1대1 분양.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폭으로 내려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대신에 미래 가치에 있어도 적어도 평당 1억에서 1억 5천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하여튼 앞으로 삼익빛이 이제 조합원이시니까 좀 잘 돼가지고 상당히 그 성공적인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간절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돼야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뭐 하여튼 잘 또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처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절차 지연이 많이 되진 않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서 삼익빛이가 사실은 랜드마크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들도 수혜를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남천자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 원에 일반 분양이 안 됐다가 4,500이라 하니까 삼익빛이가 그 좀 더 팔려나가듯이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매매 부분도 GDP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의 일종인데 그 부분은 무조건 누르기만 하고 물론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미래 세대들이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물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 그 서울과 부산 간의 자산 가치 차이 측면에서도 저희 부산 시민은 적어도 좀 삼익빛을 팍팍 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왔는데 제가 오늘 그 인터뷰하게 된 계기는 근원이 충격적으로 이제 5일 만에 해지가 돼서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되나 이런 조합원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모셔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근원 사태 같은 게 안 생기게 우리 조합에 한 말씀 하실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단지입니다. 비용도 들어갈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1대1 재건축이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 단지입니다. 저희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꼭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지식이 습득이 좀 용이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보고 찾아볼 수 있고 또 같이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구성원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정보의 교환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제 마치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조합에서 너무 고압적인 태도로 우리만 따라오면 된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마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요청을 드렸었고 저번에 조합장님이 그 저기 공약 중에 하나도 자문위의 현실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조합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치를 시키고 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계신데 적어도 이제
조합장으로서 우리 조합 전체를 이끄는 입장에서 옛날같이 그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지시 체계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라던가 아이디어라든가 충분히 수용을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단지로서 이제 함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네. 지금 연세가?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재건축에 상당히 젊은 그 분들 아닙니까? 저희는 3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30대도 많죠. 지금은 MZ 세대고 40대를 MZ 하기는 좀 그렇죠. 어떤 그런 세월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을 이끄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네. 이런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네. 또 감안도 하고 조금 이렇게 의식을 해서 먹는 걸 해야 된다. 아까 말씀대로 상명하복, 일방통행식으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조합장께서 한번 좀 잘 좀 챙겨보시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합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렵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싫은 소리, 또 썩은 소리, 또 바라는 희망사항을 바로 이야기해 주시는 젊은 우리 가정주부를 모시고 조합원입니다. 모시고 삼익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래저래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하여튼 앞으로 좋은 아파트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운 받아서 예. 좋은 아파트 만들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